나는 미처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내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높고 그럼으로써 남성 호르몬도 높아지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임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보고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가 면역 항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고에 의하면 갑상선 질환이 있고 또 갑상선 면역 항체가 많이 있는 경우에 습관성 유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나 또는 갑상선 기능이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제 습관성 유산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문제인데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유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자꾸 유산이 돼서 검사를 했더니만 특히 이제 검사 중에 염색체 검사가 있는데 엄마 아빠의 염색체 이상을 보는 검사예요. 검사를 했더니만 염색체 전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전체적인 몸 상태는 정상이지만 염색체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는 문제는 없지만 엄마의 염색체랑 아빠의 염색체가 반반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배아의 염색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유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험관이나 착상 전 배아 염색체 이상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된 배아가 제대로 된 염색체를 갖고 있는지 검사를 한 뒤에 착상을 시켜야지만 정상 임신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것들을 이제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체중이 이제 많으신 분들도 이제 이런 난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습관성 유산에 연관이 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소, 가스 또는 비소, 그리고 아닐린, 물감, 염색, 또 벤젠, 그리고 강한 살균력이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자주 다루시거나 하는 생활 환경에 있으시다면, 혹시 임신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계류 유산 및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유산을 한 번만 경험해도 사실 산모분이, 부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슬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또 자주 반복적으로 2번 이상 좀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고 알려진 바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교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으시다면 꼭 상담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담당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